부정선거 일반법칙 2편 국회의원 선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바로 전날 이근형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표입니다. 이 가운데 표가 이근형 씨가 올린 건데 여기 보면 광역별 판세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나오면서 전국이 현재 민주당 지역구 의석이 118석이었는데 163석으로 늘어날 거다. 그중에서 서울이 36석인데 41석으로 늘어날 것이고 경기도가 38석인데 48석으로 늘어나고 인천이 7석인데 12석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표를 쭉 만들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총선 바로 전날 올렸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실제로 163석이 됐고 민주당이 크게 약진했죠. 서울에 41석, 부산이 3석, 그다음에 인천이 11석, 이건 한 표 차이 나죠. 대전이 7석, 이거는 대전은 또 하나 차이 나고 울산이 1개, 1석, 이게 또 똑같고 세종이 2석, 세종이 이거 똑같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51석, 경기도가 48석인데 조금 차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163석을 정확히 맞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이근영 씨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고 그때 민주당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양정철, 부원장이 고한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근영 씨가 올린 표의 제일 위에 보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작 상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에서 뭔가 보정을 했다, 어저스트먼트를 했다, 수정을 했다 이런 뜻이죠. 수정을 했더니 이런 163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작업해왔던 부정선거를 조작한 어떤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이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선거 22대 선거죠. 22대 선거에서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보면 김민석 현재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총선 상황실장인데 이 사람이 4월 10일 총선 전날 사전투표율을 31.3%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31.28%로 소수점 밑에까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김민석이 이걸 어떻게 맞췄냐.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핵심들은 이런 사전선거 조작값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31.3%가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실제 표에다가 플러스 가짜 표를 더한 건데 이 숫자를 알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김민석이 맞힌 대로 31.3% 1384만 9천 표가 표된 것이 여기 증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올해 금년 초에 있었던 총선에서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선 박찬대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크게 시끄럽게 활약하고 있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공식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엑셀표로 만든 겁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박찬대가 사전투표에서는 모든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58대 41로. 근데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정승현이 모든 투표구에서 이기고 결과적으로 합한 거에는 52대 46으로 박찬대가 이겼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양상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조작됐을 거라고 가정하고 조작 상수를
이게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근영 씨가 얘기했던 조작상수를 20%를 사용했더니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는데요. 1903표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전체 사전투표 값의 20%입니다. 이거는 4표 진짜 4표마다 가짜 한 표를 박찬대 씨한테만 올려줬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게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가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오고 불합치율이 0.9%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당일표와 사전투표의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정승현이 이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51대 47로 정승현이 상당히 많이 앞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오른쪽 막대 그래프에서 보면 원래 정승연이 51대 박찬대 47%로 졌는데 박찬대가 졌는데 1903표를 박찬대에게 가짜표를 사전선거 관계에서 놓기 때문에 박찬대가 이긴 것처럼 보였다는 건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왼쪽을 보시면 인천투데이라는 방송에서 선거 약 한 3주 전에 여론조사에서 48대 39로 정승현이 지고 박찬대가 크게 이긴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쩌면 여론조사에서 박찬대를 많이 올려놔서 박찬대가 조작 가짜표를 가지고 이긴 것을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게 하려는 연막작전을 미리 썼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거구 또 다른 그 활약을 하는 김민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소위 국회의원을 보면 여기는 박용찬 씨와 대결을 했습니다. 박용찬 씨도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회사죠. 여기에서 약 한 3주 전에, 당일 선거 3주 전에 김민석이 49대 박용찬이 41로 김민석이 훨씬 앞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공식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사전 선거에서는 김민석이 매우 앞서 나가는데 박영찬 씨가 당일 투표에서는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이상한 양상이죠. 김민석 씨가 왜 사전 투표에서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양쪽을 합하면 김민석이 50.2대 박영찬 49로 약간의 승리를 김민석이 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29%까지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29% 나오는 거는 거의 로또가 10번 연속 당선될 확률보다도 큽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투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이제 조작상수, 그 사전 선거 보정값이라는 조작상수를 25%로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세 표마다 한 표가 가짜표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25%, 11,594표를 제거한 표를 표를 그려보면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가 양상이 비슷해집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사전선거도 그렇고 당일선거도 박영찬 씨가 상당히 우세하게 나오죠. 특히 여의도동에서는 박영찬 씨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걸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불합치율이 0.5%로 매우 작아져서 박영찬이 56대 김민석 44로 박영찬이 이겼을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그런 결론이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박영찬과 김민석이 56대 44로 박영찬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김민석에게 가짜표 25% 11,498표를 가짜표를 투입함으로써 김민석이 약간의 이긴 걸로 그렇게 어, 이 모델에서는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역시 여론조사 꽃이 여론조사를 미리 사전 조작했다. 이런 개연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역구 중에 하나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과 원희룡이 대결한 지역구
숫자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 여론조사에서는 50대 49로 이재명이 크게 앞선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선관위 공식 데이터는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8,730표를 이기는데 오히려 당일 선거에서는 원희룡이 981표를 이깁니다. 이상한 양상이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역시 모든 선거구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사전선거에서는 당일 선거에서는 오히려 한 개만 빼놓고는 모두 원희룡이 이깁니다. 한 번만 빼고는 대단 특이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이겼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24%나 돼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작률을 보정값이죠. 25%로 계산해 보면 사전선거의 3표마다 한 표의 가짜표를 넣어서 사전선거의 25%인 1,291만 21표가 가짜표가 들어갔다라는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하면 이런 표가 나오고요.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원희룡이 51.2%, 이재명이 48.3%로 원희룡이 이긴 것이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전 불합치율이 2.3%로 매우 낮게 조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결론적으로 보면 원희룡이 51.2%, 그다음에 이재명이 48.3% 이긴 것이었는데 이재명에게 가짜표 9,129표를 투입해서 이재명이 이긴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이 모델의 어떤 결론이고요. 이때 선거 전에 여론조사 값도 50대 39로 뉴스투데이가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식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 공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수정된 좌변이라는 건 사전 투표를 보정한 것이고요. 우변은 당일 투표의 그 민주당과 보수당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거의 같아야 되는데 그 오차의 범위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95% 신뢰 구간에서는 어, 대개 지금 10,000명 정도니까 1% 정도고 99% 신뢰 구간에서는 1.3%는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서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표 수가 약 10,000명 됩니다. 사전선거가. 그래서 51%를 벗어나려면 0.02%, 52% 벗어나려면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52% 이상 벗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사전선거 결과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로또 10주 동안 연속 당선될 확률보다도 훨씬 작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어떤 그 수학적 모델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10,000명의 경우에 그 사전선거의 차이와 당일선거의 차이가 0.8%까지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이상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좌파가 사전선거에서 크게 많이 투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좌파 그 후보가 당일 선거에서 득표 많이 하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4년 4월에 그 여론조사 회사인 한국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이동환이라는 수석 연구원이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이동환 씨와 길게 통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그림처럼
호남과 서울을 제외하고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투표율이 높은 기초단체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낮고 윤석열 후보 투표율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사전 투표율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 오히려 보수 진영이 많은 선거구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우파들의 사전 투표율이 높게 형성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있고요. 이 표에서 점 하나는 그 작은 투표구, 기초단체 하나마다 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높은 기초단체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연령이 높으면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근데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이 60대, 70대는 대부분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높은 우파들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표를 보면 같은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제일 오른편에 보면 70세 이상의 그 유권자 비율이 높은 데일수록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 표를 보면 30세 이하, 29세 이하의 그 비율이 낮은 데일수록 오히려 사전투표의 비율이 낮다. 얘기는 젊은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분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전투표에서 진보 진영이 획기적으로 많이 투표를 한다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얘기고 어쩌면 오히려 보수당이 많은 보수 세력이 오히려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년 금년 9월도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총선 투표율이 50대 이상은 올랐고 40대 이하는 낮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2대 국회의원 투표율 분석이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그 자료도 보면 이런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어떻게 되는지 표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60대 이상의 경우에 남성이건 여성이건 보수 세력,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노령층일수록 사전 투표를 많이 하면 보수당을 많이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지역별로 사전 투표에서 진보 진영이 좌파가 더 많이 찍는 지역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보수 세력들이 사전 투표에서 많이 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일부 지역 약간은 진보 진영이 많을 수도 있지만 보수 진영이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중간값에 가까울 것이고 혹시 좌파 진영이 그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찍는다 하더라도 최대 1 내지 2%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0 내지 14% 무려 30%까지 진보적인 인형이 더 나온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광주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광주도 데이터를 선관위에서 내려받았고 이것을 득표율로 계산을 해봤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여기서도 이상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 정진욱이 사전 선거에서는 무려 91대 9로 크게 이기는데 당일 선거에서는 86대 14로 비교적 덜 이깁니다. 그리고 불합치율이 9%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수상하죠. 그래서 요거를 보정상수를 찾아봤더니 조작상수죠. 사전투표 보정값 민 조작상수를 찾아봤더니 33.3%일 때가 불합치율이 가장 줄어드는 0.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표 두 표마다 하나의 가짜표를 만들어서 정진욱에게만 투입했다라는 어떤 가설인데요. 이 가설을 적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모두 86대 14%로 나오고 불합치율이 0.3%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에서조차 두 표마다 한 표씩 굉장히 많은 비율을 정진욱한테 투입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이 가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표로 그려보면 정진욱이 원래 86대 14%로 정진욱이 이겼는데 당연히 그렇죠. 광주니까. 근데 여기에 무려 18,120표를 가짜표를 투입해서 정진욱이 강영구보다 훨씬 더 이기는 양상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강영구는 15% 이하가 확정돼서 선거 비용을 50%만 보전받게 되는 양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광주처럼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는데 왜 광주에다 추가표를 투입하느냐? 예. 그거에 대한 질문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좌파가 더 많이 사전선거에 투표한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줄 목적으로 이것을 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 그 비례대표에서도 이런 양상으로 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상대 측 후보가 선거 보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효과도 생각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보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 대구는 어떻게 했나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구에서는 그 주호영 씨가 수성구 갑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 표를 이제 그래프로 표로 만들어 봤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사전 선거에서 주호영이 6대 60%대 강민구가 36%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당일 선거에서는 오히려 주호영이 70대 26%로 훨씬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도 민주당 표를 더 얹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20%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를 어떻게 했나를 여러 가지 조작 상수를 대입해 보니까 14.3%라는 조작 상수를 넣어 보니까 그 불합치율이 0.5%로 줄어듭니다. 다른 상수는 불합치율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숫자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거는 6표마다 14.3%라는 거는 6분의 1입니다. 7분의 1인가요? 7분의 1이죠. 6표마다 한 표의 가짜표를 투입했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해서 표를 만들어 보면 정확하게 그 사전 선거나 당일 선거 다 같이 주호영이 70%가 나오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0.5%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선거표에서 6표마다 한 표씩 강민구한테 투입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만 투입했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면 역시 주호영이 70%대 강민구가 26%로 확실히 승리했는데 여기다가 민주당 표 8,310표를 더 얹어서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 역시 전국적으로 사전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와 그다음에 선거비 보존에 도움된다. 그다음에 지역구만 뿐만 아니라 그 비례대표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작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에서 어떤 양상이 벌어졌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부산에서 이번에 당선된 서병수와 전재수 부산 북구 지역구를 조사해 봤는데요. 부산 북구 갑 지역입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고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사전선거에서는 전재수가 55대 서병수가 44%로 전재수가 크게 이기는 거로 나오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서병수가 51대 전재수가 48로 오히려 서병수가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합해갖고 서병수가 52대 전재수 52대 서병수 47%로 전재수가 이긴 걸로 나오고 불합치율이 무려 18%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작 상수를 계산해 봤더니
16.67%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6,791표를 제거했는데요. 이거는 6표마다 한 표를 제거한 7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서병수가 이기고 결과적으로 서병수가 50.8대 48.1%로 역전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모델이 맞다면 전재수는 가짜 의원이고 서병수가 진짜 의원이었다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불합치율은 1.2%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을 표로 그려봐도 전재수가 48.1%, 서병수가 50.8%로 서병수가 이긴 선거를 가짜표를 사전선거에다 6,791표를 투입해서 전재수가 이긴 것으로 조작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전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48대 50, 39로 발표함으로써 전재수가 크게 이긴다는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그 조작한 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조사한 회사가 한국갤럽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거의 대다수의 우리나라에 있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22대 선거 2024년 4월 10일 날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 모델에 따라서 부정선거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들 55명의 명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명단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당일 투표와 당일 결과와 공식 발표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실제 당일 결과는 오히려 정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하고 당일 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작하기 어렵지만 그 사전 선거는 이틀간 하고 3일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표를 부풀려서 투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투입했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 조작 상수, 사전 투표 조작 상수가 그 투표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25%, 즉 세 표마다 가짜표 하나를 투입한 것이 많고 일부 20%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따라서 민주당 가짜표가 정확히 몇 표가 투입했는지 알 수 있고 전체 사전 투표 수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지만 사전 투표구가 대개 한 4만에서 한 6만 정도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전 투표가 많을 경우는 그 오차율이 0.5% 이상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1% 이상 벗어나는 것은 극히 힘든데 불합치율이 29%, 28%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은 분명히 조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일의 차이입니다. 당일의 차이가 박용찬과 김민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용찬이 12%를 이겼는데 김민석이 이긴 걸로 조작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당일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당일 진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김민석, 박수 11% 박용찬하고 바뀌었다고 보고요. 박성준과 이혜원이 바뀌었고 진선미와 전주혜가 바뀌었고 양천구 갑의 황희와 규자령이 바뀌었고 광진구의 고민정과 오신정이 바뀌었고 오신환이죠. 광진구 갑의 이정원 대신 김병민이 진짜고 동작갑의 김병기 대신 장진영이 진짜고 도봉을의 오기영 대신 김선동이 진짜고 광진갑의 이정현 대신 김병민이 진짜고 성동구의 전현희 대신 윤희숙이 진짜고 종로구의 각상원 대신 최재영이 진짜고 용인병의 부슬찬 대신 고석이 진짜고 수원정의 김준혁 대신 이수정이 진짜고 한안갑의 추미애 대신 이용이 진짜고 용인을의 이현주 대신 강철호가 진짜고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대신 김기영이 진짜고 공주 부여청양의 박수현 대신 정진석이 진짜고 대전 중구의 박용갑 대신 이은건이 진짜라고 생각되는데
그 확률은 99.9%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확률 계산으로는 10에 뭐 마이너스 15서 20승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서 8 내지 12%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일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로또가 10번 이상 연속 당선될 확률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진 사람들이 이 데이터만 들여다봤어도 이 자기가 이 조작 때문에 졌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어필도 안 하고 선고도 소송도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해운 같은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경제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윤희숙도 마찬가지고 최재형은 감사원장까지 한 사람이고 또 정진석은 뭐 원로 정치인이죠. 지금 현재 비서실장까지 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수정은 또 범죄 통계를 잘 아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숫자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기초적인 확률 지식만 있어도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 있어도 자기가 이긴 것이 뒤집어졌다는 걸 알 텐데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 여기는 이제 당일의 차이가 8%부터 4%까지 차이 나는데요. 제가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8% 차이가 날 경우는 99.99%, 7%면 99.9%, 한 6%나 정도면 99% 확률, 그다음에 5% 당일 차일 경우는 거의 98% 이상의 확률로 진짜와 가짜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울산 동구의 김태선 대신 권명호가 진짜고, 김해갑의 민홍철 대신 박성호가 진짜고, 창원 성산구의 허성무 대신 강기훈이 진짜고, 당진의 어기구 대신 정영선이 진짜고, 청부 서원구의 이광희 대신 김진모가 진짜고, 논산 금산 예령의 황명선 대신 박성규가 진짜고, 원주 을의 송기현 대신 김한섭이 진짜고, 천안갑의 문진석 대신 신범철이 진짜고, 인천 연수갑의 박찬대죠. 박찬대 대신 정승현이 진짜고, 도봉을의 오기영 대신 김선동이 진짜고, 서대문갑의 김동완 대신 이용호가 진짜고, 동대문갑의 안기백 대신 김영우가 진짜라고 거의 98, 99% 확률로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당일 차이가 4% 정도 되면 뭐 99.99%라기는 좀 뭐하고 우하게 봐도 97% 정도로 당락이 바뀌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식 대신 이재영이 진짜고 이재정 대신 심재철이 진짜고 윤종군 대신 김학용이 진짜고 이기현 대신 김정혁이 진짜고 김영만 대신 이창근이 진짜고 이모선 대신 정대수가 진짜라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총 55명을 지금 가짜라고 보는데 마지막 두 표는 이제 비례대표에서 계산을 해본 결과고 그 앞에 표를 좀 보면 당일 차이가 비교적 작은 4% 이하인 경우를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 차이가 4%일 경우는 한 97% 확률로 등락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대구 동구의 장철민 대신 윤차인이 진짜고 인천 계양의 이재명 대신 원희룡이 진짜고 서귀포의 위성곤 대신 고기철이 진짜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을 보면 이재명과 원희룡이 대결한 것을 보면 조작 상수가 25%고 전체 투표 수가 4만 표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근데 공식 투표에서 불합치율이 24%인데 교정하고 나면 마이너스 4%로 줄어들어서 이 교정한 값이 상당히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일과 그 차이가 3%, 2, 3% 나는 지역구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96%, 94% 이상의 확률로 당락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100%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95% 상당히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숫자가 95명 있다면 95명은 바뀌었고 서너 명 정도가 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북구에 전재수 대신 소병수가 진짜고, 대전대덕에 박정현 대신 박경호가 진짜고, 용인갑에 이상식 대신 이원모가 진짜고, 동대문을에 장경태 대신 김경진이 진짜고, 과천의왕에 이소영 대신 최기식이 진짜고, 고양정에 김정환 대신 김용태가 진짜고, 충주 상당구에 이강일 대신 서승우가 진짜고, 인천 남동을에 이윤기 대신 신재경이 진짜고, 강서을에 진성준 대신 박민식이 진짜고, 춘천 철원에 허영 대신 김앤단이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밑에 표면은 당일 차이가 아주 작은 경우, 예를 들면 인천 미추홀갑의 허종식과 심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일 투표의 차이가 0.1%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한 52% 뭐 내지 55% 정도로 바뀌었을 확률이 있고, 이거를 90%로 바뀌었다고 100%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거고, 물론 조작이 전혀 없이 개표를 해보면은 이제 당당히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조작한 것은 약간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약간 또 애매한 것이 구로갑의 이인영과 호준석입니다. 0.2% 차이기 때문에 저는 54% 확률로 이인영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송파병의 남인순과 김근식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0.5% 차이인데, 이거는 한 66% 이상의 정도로 남인순이 가짜일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김동원이 충주 흥덕의 이의연과 김동원의 차이는 1.2%로 약 90% 이상의 확률로 이의연이가 가짜고 김동원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 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있는 54번, 55번에 조국 비례당의 서왕진 12번이죠. 대신 남성욱이 당선됐을,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남성욱, 그다음에 민주당 비례대표의 14번 정호로 대신 이소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산한 것은, 제가 다른 방법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비례대표를 쭉 계산해 보니까 그 조국 비례당에 119만 7천 표를 얹어줬고 가짜표를 투입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94만 2천 표를 그 가짜표를 덮었다라는 가설에 입각해서 투표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그 비례대표가 각각 한 명이 부족해지고 그 국민의힘이 두 표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가설이 맞다면 그 지금의 국민의힘의 108표 대신 거의 한 160표 정도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그 좌파 진영은 140표로 그동안 선거의 그 22대 선거가 결정한 모든 사항은 불법이란 얘기고, 탄핵 결정도 불법이란 얘기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서 계엄을 했다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밀한 검증 과정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있는 한 정부도, 검찰도, 경찰도, 국정원도, 감사원도 모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확률이 99.99%가 넘는 후보들을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박상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죠. 이 사람을 특별히 뽑고 싶었던 것 같고요. 최재형은 감사원장 출신이라서 좀 뻑뻑했겠죠. 그다음에 인천 연수갑에서는 박찬대는 뭐 활약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뽑아준 것 같고,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의 김민석도 중요한 인물이니까 박영찬을 떨어뜨렸고, 또 추미애도 또 워낙 시끄러운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붙여준 것 같고, 그다음에 이현주도 우리 이재명한테 훨씬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여줬고, 윤희숙과 경쟁한 전현희도 아주 충성파죠. 이재명에게. 다 붙여줬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을 보면 이 대부분의
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현상이죠. 통계학이나 여론조사를 한 사람들은 이게 전혀 발생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다 입증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정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경우도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좀 종파 병에서 남인순과 정근식은 당일의 선거차가 0.5%이기 때문에 교체 확률이 한 6, 70%, 사실은 계산하기에 따라서 한 90%까지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100%에 가깝다고 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만 역시 남인순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6, 70%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인영, 여기가 구로죠. 이인영과 호준석의 대결에서도 0.2%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호준석이 진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6, 70%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원희룡과 이재명의 경우에 선거일에서 당일 차이가 4%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쪽에 힘을 굉장히 써서 사전 선거에서 이재명이 꽤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2% 이상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원희룡이 이겼을 확률이 97% 이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이재명이 가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가짜라면 지금의 모든 사태는 다 이런 부정선거 때문에 생긴 문제고 이런 국기문란과 전국의 혼란과 국력의 낭비와 경제 파탄의 책임은 다 이재명 일당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현상입니다. 여론조사하는 모든 회사가 다 여기에 작당했다고 하는 거대한 카르텔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양산을의 김두관 후보와 김태호 후보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두관 후보는 남해의 이장 출신이 도지사도 했고 김포로 옮겨서 또 국회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이재명과 대결해서 당대표 선거까지 나온 중진 후보고 대통령 후보까지 그 경선에 참여했을 정도의 중진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면서 대법원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12월 중순에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구인데요.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양산을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총량이 42,000표고 사전선거에서는 김두관이 11%를 이기는데 당일 선거에서는 오히려 김두관이 12%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이것을 표로 그려보면 사전선거에서는 김두관이 압도적으로 좋고 반대로 당일 선거에서는 김태호가 압도적으로 좋은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정값을 계산해 보니까 조작상수 보정값은 20%로 계산했을 때 불합치율이 0.4%로 매우 작아집니다. 그래서 8,451표, 21표를 뺐는데요. 이거는 4표마다 가짜표를 한 개로 추가해서 사전선거의 주량 중에 20%라는 물량을 김두관한테 투입했다라는 걸 가정해서 만든 표인데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사전선거에서 김두관 44 대 김태호 56, 당일 선거도 56 대 44로 똑같이 나옵니다. 불합치율이 0.4%죠. 이게 거의 진실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저희 모델이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합쳐보면 김두관이 44%대 김태호가 56%로 김태호가 이겼는데 김두관에다가 민주당한테만 사전투표를 투입했다고 했죠. 8,451표를 투입해서 김두관과 김태호의 격차를 줄였을 뿐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전 여기서도 사전 여론조사에서 김두관이 49대 50, 김태호 41%로 나오는데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왜 졌느냐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거는 그 다른 모든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여론조사에서는 김두관을 굉장히 높게 올려놨다는 거죠. 여기서 아마 조작 상수를 좀 더 조정했으면 김두관이 이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델에 따르면 김두관한테 8,451표라는 표를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호가 그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당선됐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제 조사를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요. 요 표를 간략하게 보시면 20대 총선부터 22대 총선까지 5번의 선거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의 비율이 21%에서 47%, 48%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개표 결과고요. 선관위가 결정하는 건데. 근데 특이하게 유권자 의식조사라면 그거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한 8, 9% 낮습니다. 그 유권자의 의식조사에서는 예를 들면 20대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자가 의식조사에서는 14.45%가 사전투표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21%가 나와요. 약 7%가 왜 늘어났을까? 이상하죠. 22대 총선, 금년도 4월 총선에 보면 사전투표자 비율이 47.26%인데 그 여론조사에 보면 37.99%로 거의 9%가 정도 그 사전투표자 비율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인하대학교 허범규 교수님이 작성한 데이터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전 투표를 했다고 여론조사한 것보다 실제 투표수가 많다. 이거는 사전 투표 실제 한 것보다 가짜표를 놓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 결과가 더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가설을 보강하는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만들어 보면 24년 올해의 4월의 총선에서 9% 차이, 22년 대선의 9% 차이, 20년 4월에 총선의 12% 차이, 그 전에 17년과 16년에 6%, 7%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서 그 차이를 전체 그 투표자 수와 계산을 해보면 2024년 총선에서는 276만 표의 가짜표가 들어갔다. 대선에는 313만 표가 들어갔다. 총선에는 341만 표가 가짜표가 투입됐다. 그다음에 2017년 대선에는 194만 표가 투입됐다. 총선에는 173만 표가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숫자는 정확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 발표 데이터는 아주 정확한 숫자죠. 투표 숫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거니까. 근데 의식조사는 사람들이 착각도 할 수 있고 의식조사에서는 의도적으로 뭐 약간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276만 표, 313만 표 정도까지 맞을 거냐는 다른 방법으로 그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2022년 3월 9일 대선과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그 실제로 연령대별로 투표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둘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그 연령대별 투표율과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사전 투표의 그 여론조사율 요거를 계산해 보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전 투표의 응답률과 실제 사전 투표율은 원래 좀 차이가 납니다.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약간 부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가 전화가 왔을 때 사전 투표를 할 겁니까? 물어봤을 때, 뭐 약간 사전 투표 안 한다고 하면은 약간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높게 답변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양상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20세 이하 30대, 40대까지만 보더라도 사전 투표 응답률이 높습니다. 실제 사전 투표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60대, 50대, 60대, 70대에서 실제 사전 투표율이 사전 투표 응답률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사전 투표 응답률보다 실제는 조금 더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훨씬 높다는 것은 요 파란색이 이제 실제 응답률이고 실제 사전 투표율은 이 빨간색, 그러니까 노란색은 실제 사전 투표 결과인데요.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부풀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특히 60대, 70대 이상에서 사전 투표에다가 표를 많이 투입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고 50대부터 이제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다가 가짜 표를 투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면 만 표, 예를 들면 3만 표가 진짜 표인데 거기다가 만 표를 투입하면 25%를 넣는 건데 그 만 표의 그를 누구로 하느냐를 정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데이터는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만 표를 누가 했는가는 그 일종의 그 선거 명부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만 명이 이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이 60대, 70대 이상, 그다음에 50대 일부의 표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상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사전 투표에다가 가짜 표를 투입했는데 그것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60대, 70대, 50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투표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가짜표를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24년 4월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그 조작이 됐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1편에서 다룬 그 정근식 그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가짜표를 사전투표에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면 세 표마다 한 표, 네 표마다 한 표를 가짜표를 만든 다음에 물론 전산 조작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전산 조작은 실시간으로 하고 그 사전 선거가 끝나면 3일 동안 그 부풀어진 표를 제작해 갖고 그 선거함에다 넣은 다음에 당일날 개표를 했다. 이런 가설을 우리가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저희가 스타디를 해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지방선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